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많이 우울하시죠? 주식이 정말 미국은 그렇게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이건 매일 빠지고 참 답이 없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 그 효성을 한 주씩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그 200일선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조금 내려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이 세력들이요, 그 21선, 200일선 이런 거 잘 안 지켜줍니다. 그냥 뺄 때 쭉 뺐다가요 다시 올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자, 일단 저희들은 떨어지는 칼날은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200일선을 깨졌으니까 그 다음번 지지선, 일단 일봉상에서는 보이지가 않고요. 그 주봉으로 보면, 여기 주봉 보이시죠? 이 주봉으로 보면 요 61선이 한 96,500원 정도 선이더라고요. 그까지는 더 빠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합시다. 그래서 조금 참아가는, 좀 참고 기다려보고, 그리고 뭐 올라가면 뭐 다행이고요. 근데 그까지 빠지면 뭐 그때쯤에서 한 주 정도 더 사고, 그리고 그것도 깨지면 그 밑에 줄 요 선 있잖아요. 121선 그까지 또 기다려보고, 물론 그렇게 안 되길 바랄 뿐이겠죠. 자, 하여튼 우리가 뭐 한 해, 두 해 주식을 할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좋은 주식은요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물론 효성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요, 배당도 많이 주고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그 게시판에 그 공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라는 그 분이 그 부탁이 있으셔갖고, 그 오늘은 공매도를 조금 같이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공매도. 자, 공매도. 뭐 제가 한자는 잘 못 써서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공이라는 게 빌공자예요. 비어 있는 거죠. 즉 없는 거예요. 없는 걸 판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없는 걸 어떻게 파냐?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놈을 영어로 말하면요, short selling.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short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short selling이라는 게 왜 short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short의 반대말이 뭐죠? long이라는 말도 있겠죠. 길고 짧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살 때 이렇게 살아서 오르는 기간은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할 때는 길게 봐서 매수를 해간다 이거고요. 숏는 팔 때는 급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상, 기간이 길 때는 롱이니까 매수가 되는 거고,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쭉 빠지니까 이때는 숏다. 그래서 매도다. 아마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용어 하나를 더 기억을 해줄게. 이 숏를 커버링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커버링. 자, 우리 커버라는 게 덮다라는 말도 있지만 메꿔주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즉 뭔가를 메꿔준 겁니다. 즉 판 것을 다시 메꾸는 현상을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일단 용어는 기억을 해둡시다. 첫 번째, 숏 커버링. 공매도 같은 말이죠. 자, 다음. 이 커버링의 반대말, 반대말까지는 아니고요. 좀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일단 숏 뒤에 커버링 말고요, squeezing. 스퀴즈? 스퀴징이 아니고 스퀴즈네요. 스퀴즈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short squeeze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일단은 기억은 해두십시다. 첫 번째, short 공매도, short covering, 그리고 short squeeze. 되셨죠? 자, 그러면 공매도를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9만 원입니다. 자, 9만 원인데, 자, A라는
펀드 매니저 중에서 펀드 회사의 사장님이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을 거라는 보고서들이 있어. 자, 그러면 이 지금 9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비싼 것 같아. 지금 적절가는 6만 원 정도면 적절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펀드 회사 그 사장님이 그 펀드 매니저들에게 시키는 거죠. 야,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 주식을 좀 빌려와. 이 말이죠. 그 빌려오는 걸 대차라고 합니다. 주식을 빌려오는 거죠. 자, 삼성전자에 제일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 어디겠습니까? 뭐 국민연금 같은 데겠죠? 국민연금은 뭐 삼성전자를 3개월, 6개월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10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런 국민연금에서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큰 손들 있잖아요. 몇만 주, 몇십만 주를 갖고 있는 개인들에게도 전화를 해갖고, 야, 좀 빌려줘. 빌려주면 내가 뭐 3개월 아니면 6개월 있다가 그대로 돌려줄게, 주식을. 단 거기에다가 약간의 이자도 얹혀서 내가 돌려줄게, 이 말이죠. 그러면서 대차 거래를 해오는 거예요. 즉 주식을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 계좌에다가 딱 보관을 해놔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삼성전자가 역시나 제 예상대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만 원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펀드 매니저 사장님이 펀드 매니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그 빌려온 돈 있지? 그 전에 대차를 한 거를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대차한 거를 9만 원에 그래서 일단 팔아야 되겠죠. 예, 빌려온 거를 내 것도 아니지만 그 빌려온 거를 팔았어요. 예, 판 다음에 한 석 달 있다가 6만 원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 떨어진 돈을 그 9만 원에 판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요 6만 원짜리 삼성전자를 사는 거예요. 즉 우리 얼마를 이익을 얻었습니까? 예, 3만 원의 차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그 3만 원에다가 약간의 0. 몇 프로 정도의 이자만 얹어서 빌려온 국민연금하고 그 큰 손들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공매도의 원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공매도를 했는데 자, 반대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내 예상대로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가 웬걸 10만 원이 돼버리고 12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갈수록. 자, 그러면 그거를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갚으는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야, 빨리 이거 조금 우리가 더 사.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10만 원, 12만 원에 사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즉, 자, 용어 정리해 볼게요. 아까 9만 원에 팔았다가 6만 원에 다시 사서 갚는 거, 요런 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반면 6만 원이 아니라 9만 원, 10만 원, 12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있는 돈 다 쥐어짜서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숏 스퀴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퀴즈라는 게 원래 쥐어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공매도의 장점은 뭐냐? 자, 첫 번째, 삼성전자처럼 막 좋은 회사도 있지만 주가라는 게 막 부풀려진 주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 회사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주가가 너무 뻥튀기 됐어. 그럴 때 뻥튀기가 된 회사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 잘못 달려들었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 공매도 세력들이 낮춰주는 그런 장점도 있죠. 즉 주가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주가 관리. 자, 두 번째, 자, 매도 물량을 계속 그렇게 늘려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싸다 싶어서 사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주가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주가의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반면 단점, 요게 진짜 저희들 개미들한테는 힘든 문제겠죠? 자, 단점은 뭐냐?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뭡니까? 운동장이 이미 딱 기울어졌다 이거야. 자,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업사이클이 될지 다운사이클이 될지는 우리 개미들은 잘 모르잖아요. 즉 아는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레포트 있잖아요. 증권회사의 리포트들을 일부러 부정적인 리포트를 써버리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나쁜 뉴스 같은 걸 갑작스럽게 공급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그 전체 시장의 사이클을 우리는 모르는데 그 큰 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개인들은 손해를 볼 수 없다. 이게 공매도의 가장 큰 단점이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듯 전 세계에서 공매도가 없는 주식시장은 없답니다. 근데 저희들만 1년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없앴던 기간이 있죠. 자, 그런데 다시 저번에 몇 월 달에 그 부활이 됐잖아요. 자, 부활이 되면서 그 자그마한 그런 주가들까지는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코스피 200, 즉 200개조에 그 들어가는 그 200개 회사하고 코스닥도 그런 정도의, 예, 코스닥 200인가요? 250인가요? 또 그 정도의 종목에만 공매도를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개인들은요, 조금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개인들이 들어가서 공매도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자, 그렇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굉장히 뭐 논하는 일이죠. 자, 손을 좀 봐야 될 거는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들은요, 일단은 길게 장기간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뭐 떨어지면 뭐 우린 더 싸게 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단시간에 단타 뭐 몇 개월, 3개월,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분들에게는요, 굉장히 이 공매도는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식 그 HTS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기타 수급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타 수급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공매도라는 부분도 있고요, 대차 잔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대차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큰 손들이 그 국민연금이나 어떤 그 개인들에게서 그 주식을 빌려온 잔량을 말하잖아요. 그럼 빌려왔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공매도를 하겠다라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대차 잔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큰 손들이 대공매도를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공매도의 그 매도 양도 올라가겠죠. 자, 반면 이 대차 잔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공매도가 줄어들고 그거의 반대말 뭡니까? 예, 숏 커버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숏 커버링이 이루어지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지수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프 하나를 지금 띄워드립니다. 주가와 그 대차 잔량의 차이입니다. 자, 보시면 대차 잔량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대차 잔량이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요즘 저희들이 지난번 한번 다뤘던 효성 TNC죠. 예, TNC의 그 대차 잔량을 한번 봐보세요. 대차 잔량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예. 반면 공매도는 어떻습니까? 예, 공매도량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즉 대차 잔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매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하방 경직성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맞죠? 지금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요.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요. 참 일반적으로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어요. 왜? 없는 주식을 사고 판다라는 그 개념에서요. 자, 하여튼 뭐 좋은 공부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